오늘 마지막 시간에 4개 강의를 합니다. 넷은 아주 산만해서 각기 다른 것 같지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5, 6 정치사에서 문화사로 하는 것은 교육을 바로잡아서 생각을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대목에서는 동아시아 연합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동아시아가 세계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끝에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어떤 기본 원리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되돌아가면서 예술의 사명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걸로 마무리를 삼습니다. 정치사에서 문화사로서 지금 가르치는 역사는 국사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근데 국사라는 것은 정치사입니다. 정치는 권력의 차등을 기본 원리로 하고 국내외에서 다른 권력과 상극하는 관계를 가진 것을 다룹니다. 국가 통치자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적대자를 물리치고 지배 영역을 멀리까지 확장한 치적을 자랑합니다. 이런 내용의 국사를 교육의 필수 과목을 하고 기본 과목으로 삼고 통치자를 존경하고 패권주의를 칭송하라고 가르칩니다. 차등을 존중하도록 하고 상극을 부추깁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사는 서로 상극의 관계를 가집니다. 이웃나라와 싸운 내력을 가장 크게 다루면서 승리를 거둔 것이 정당하고 자랑스럽다고 주장해 새로운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만두어도 좋을 영토 분쟁을 사생 결단을 하듯이 하며 고토 회복을 서로 하겠다면서 극단의 반격을 준비합니다. 이래도 되는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감을 돋우기 위해서 우리 이야기하면 편이 갈라지니까 생각이 이렇게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먼 쪽의 이야기를 봅시다. 중동부 유럽의 경우를 들어봅시다. 리투아니아,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등이 지금 사실 별 볼 일 없는 나라들인데 오늘 모두 중소국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한때는 다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국토의 대부분을 외국에 빼앗긴 것을 원통하게 여겨 고토 회복을 하겠다고 일제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일제히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여러 번 달라진 땅이 누구에게 귀속돼야 합니까?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까? 해결될 수 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지금의 상태에 머무르면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충고하는 것이 마땅하고 국가의 배타적 주권 이것이 완화되어야 되고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대등하게 화합한다는 가르침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기가 개입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문제죠. 유럽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면 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국이 싸움의 당사자가 되면 말이 전혀 달라집니다. 남의 일을 말할 때는 누구나 성인이지만 자기 일을 말할 때는 물불을 가지는 소인이 되는 것이 예사라고 옛사람들도 이미 말했어요. 그리고 패권을 장악한 거대 국가는 어마어마한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국 영토 안에 있는 남의 역사는 흔적이 남지 않게 깡그리 지우고 남의 영토에 남아있는 자국의 역사는 철저하게 찾아오려고 영토를 끝까지 넓히려고 합니다.
강성대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을 엄청 부러워하면서 중소국도 신령이 영원한 고토 회복의 비원을 유언으로 남기는 교육을 합니다. 고토 회복해라. 자손이 분발해 어느 때에는 대제국을 건설해 잃어본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령이 되지 않으니까 더 심한 열등의식을 억울하면 출세하면 된다는 말로 달립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이것만큼 횡포가 심한 말은 없어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강성대국이 될 것이니 강성대국이 되면 횡포를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상상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분노가 비굴한 굴종으로 귀착되는 것을 흔히 봅니다.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다는 것을 반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손을 어떻게 가르치냐? 교육이라는 건 자손을 가르치는 건데 자기 자손은 물불을 가리지 않은 소인이 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역은 남의 자손이 맞따라 하고 자기 자손은 손에 흙도 묻히지 않고 성인으로 숭상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하는 수고는 면제하고 남들에게 온당한 충고나 하고서 성인으로 숭상되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됩니까? 이런 좋은 자림이 있다면 염라대왕이 즉刻달려와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겁니다. 꿈을 깨야 합니다. 옛날 우리 소설 삼처사 오입 황천기라고 하는데 쇠선비가 잘못 사무착오로 저승에 잡혀가서 염라대왕이 참 사무실수니까 소원이 있으면 들어주니까 이 세상에 가라. 한 사람은 벼슬 높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어렵지 않다 해줬어요. 한 사람은 돈이 많게 해달라고 해줬어요. 한 사람은 근심 걱정하게 해달라니까 염라대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차지지 왜 니한테 주겠나 그랬어요.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태를 개탄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사에서 문화사로 대전환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정치사를 가르치지 말고 문화사만 가르치고 문명사만 가르쳐야 됩니다. 정치사는 차등을 가르치지만은 문화사는 대등을 알아냅니다. 정치가가 절대적으로 하는 국사를 문화사는 정치사가 또는 정치가가 절대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문화자는 상대적이라고 하면서 경계를 허물입니다. 여기 문장이 조금 다듬어지지 않았네요. 그 다음 말은 재밌어요. 영토는 한치라도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화는 아무리 커도 공유할 수 있어요. 영토는 절대로 공유하지 않은데 문화는 공유할 수 있어요. 예. 문화를 공유해온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한일 관계사라고 일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의 국가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근래 사서 봤어요. 한일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가졌다는 것만 이야기했지 한일이 문화를 공유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일이 많은 것을 공유해 왔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유해 왔다는 것. 이것을 말해야 돼요. 정치사의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말하려니까 그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대전을 해서 문화는 공유하는 겁니다. 정치사는 자기 중심의 배타적 사고방식 표출하지만 문화사는 자타의 경계를 넘어서서 비교를 갖추고 각기 소중하며 서로 대등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한 본보기를 들어봅시다. 사찰의 불탑을 봅시다. 중국은 전탑, 벽돌로 만든 거. 한국은 석탑, 일본은 목탑이 많은 것을 두고 싸움을 하거나 우려를 다투지 않아요. 내가 오는데 너 왜 틀었냐? 이런 소리 안 해요. 크기와 단단함을 단일 기준으로 해서 모두 일제히 재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마땅히 돌로 만들었는데 너는 왜 나무로 만들었냐? 이렇게 사태질하는 일이 없어요. 재료는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자기 창조물을 만들어 불교 조형물을 다채롭게 평가하면서 불교를 공유해 왔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같은 문화 문명을 공유한 경험으로서 참으로 소중합니다. 문화사가 비교 문화사가 되어 문명사로 나아가게 합니다.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의 불탑, 이슬람의 첨탑, 기독교의 종탑 다 같은 겁니다. 왜 높은 걸 만드느냐?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죠. 또 높은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깨우쳐 주려고 해요. 깨우쳐 주려는 것이 많은 사람이 같은 것을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불탑, 청탑, 총탑을 과연 하나를 택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냐? 우리는 이런 시야를 가질 때가 됐어요. 탁도를 비교하면서 비교 문명사를 하고 세계 문명사로 나아가야 되고 이것이 교과서의 주 내용이 되어야 돼요. 한일의 많은 것을 공유했을 아니라 동아시아와 다른 문명도 공유하고 이 종교와 저 종교도 많은 걸 공유해왔다. 지금은 자기 나라에만 머무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나 온 세계를 내 집처럼 드나들고자 합니다. 외국에서 오래 머물거나 국적을 바꾸는 사람도 나날이 늘어납니다. 국제결혼이 흔하게 이루어져 태어난 아이는 어디에 소속되는지 알 수 없어요. 세계화가 문자 그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은, 국사교육은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말 이런 세상이 잘 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국사교과서를 뭐 국정으로 하느냐 거민정으로 하는 거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고 국사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정치사의 문화사로 가야 된다는 인식이 없어요. 정치사 위주로 국사를 가르쳐서 국가조에는 국수주의 취급하는 것은 시대의 착오 형편으로 그만둬야 합니다. 국사교과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니 다투는 것은 낯뜨거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에 대해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한국 문화사, 동아시아 문명사, 인류 문명사를 차례대로 가르치는 것. 단계가 올라지면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1차적인 대응입니다. 뒤에 것은 앞에 것을 전부 포괄해서 셋은 배제가 아닌 포괄의 원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 더 적극적인 것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문화나 문명을 포괄적으로 연구와 교육하는 것이 2차적인 대책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역사의 한계도 넘어서야 됩니다.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총체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문학사가 지극히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문학은 정치는 그 본질이 차등이라 했는데 문학은 그 본질이 대등입니다. 문학사가 전면에 나서 대등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문화는 개별적인 특수성을, 문명은 종합적인 보편성을 더욱 중요한다는 구분을 두고 생극이나 대등의 원리가 일각에서 비교를 전개하고 창조를 발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여기 말이 더 보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일을 문학사가 주도적으로 맡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 할 강의를 세계문학 뒤집어 놓고 보자 그랬어요. 여기 벌써 자료 좀 만들어졌네요. 거기서 문학사가 역사를 바로잡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화합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를 낱낱이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학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문학사가 모든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 학문의 경계가 없이 자유롭게 해야 되고 또 학습이 연구고 연구가 학습이 해야 되고 조금 붙여 말하면 교과서를 뭐 거민정을 할 게 아니라 교과서를 다원하고 교과서를 없는 교육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차별적인 탐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겪지 않고 구태연 나라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창피를 당하다가 그런 나라는, 그런 교육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하는데 우리가 맨 뒤에 후미에 가까스로 따라가지 않고 선두에 나서서 세상을 바꾸는데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논의는 말만 해서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이 실제로 달라져야 된다는 구체적인 게 아닙니다. 차등론을 타파하고 대등론을 이룩하는 문화사를 우리가 모범이 되게 이룩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동아시아를 살리고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 소리 높이 외칩니다. 소리 높이 외치는데
근래 한일 역전이라는 게 유행돼서 한일 역전에 대한 책을 몇 권 구입해 보니까 한일 역전에서 우리가 위에 올라선다. 그런 이야기만 하지. 한일 역전은 차등을 대등으로 바꿔 놓는 게 한일 역전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예. 차등을 대등으로 바꿔 놓는 게 진정한 한일 역전이고, 우리는 다음 시대를 일본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돼. 일본보다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 얻어맞다가 이제 우리가 쳤다. 이런 협소한 사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지금 이 대목은 제가 뵙기에는 상당히 나아간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은 이루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점은 기왕에 그 가령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든지 하마치나 사기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어떤 자국의 투쟁 중심, 싸워서 이기는 것의 중심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실상하고 내력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가장 기묘하게 수립돼야 될 가장 이상의 실천 방안 이런 것들 혹시 계시다면 저희들한테 말씀 좀. 자, 일본 사람하고 만나서 많은 토론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누가 나냐 토론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국과 일본이 함께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한국 문학과 일본 문화의 특색을 비교해서 우애를 말하지 말고 동아시아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국과 일본이 모두 어떻게 공유하고 있느냐가 우리한테 중요한 이야기 아니냐. 한국, 일본보다 더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시비를 넘어서자고 이야기한다고 말하면 일본 사람이 아무도 한 말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요. 지금은 일본이 나으냐 한국이 나으냐 이걸로 싸움을 해요. 예, 동아시아라고 하는 공동의 문명을 어떻게 이루겠으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기독교 문명과 우리 유불 문명과 누가 나냐 아닌가. 우리가 인류의 공동의 유산을 어떻게 창조해왔고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일본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해요. 백전백승.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너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주고 이렇게 공격했을 때 일본 사람은 그냥 KO패가 당해버려요. 마찬가지로 유럽 문명권도 마찬가지죠. 유럽 문명권 우리가 누가 나냐는 게 아니라 인류의 공동의 문명을 어떻게 같이 이룩했고 앞으로 어떨 것이냐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KO패를 당해요. 예, 이기지 않아야 이기는 겁니다. 이기지 않아야 이기는 거죠. 이기려고 하면은 가장 비열한 게 뭐냐 일본 가서 얘기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악인의 악행을 비교하는 거. 악인의 악행을. 그 당시에 아스하라는 그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동정신에 독가스를 뿌렸죠. 나도 피해자가 될 뻔했어요. 그거 10분 전에 지나갔어요. 아스하라하고 그 당시에 한국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래 아스하라하고 한국의 성수대교 무너지게 한 놈 중에 어느 놈이 더 악인이냐 이런 비교를 하면 항상 상대방의 악인을 드러내서 그걸 치는 거예요. 예, 악인을 악행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졸렬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만 서로 이야기하자. 훌륭한 뭐가 훌륭하냐? 자기만 훌륭하지 않다고 하는 것만 훌륭하다 그랬어요. 자기만 훌륭하다 하는 놈은 절대로 훌륭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일본 사람하고 싸우면 백전백승이에요. 이렇게 유럽 사람하고 싸우면 백전백승이에요. 우리 교육이 달라지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도 초등학교 학생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당당해요.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동아시아를 위해 인류를 위해서 실제로 기여하는 거죠. 아, 우리가 강성하고 우리가 우수하고 우리가 우수한 민족이고 이런 얘기 해가지고는 우수하다고 하는 놈은 열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고방식 자체가 치졸하니까. 그런 소리 한 놈이 우수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열등합니다 하고 광고하는 이야기야, 그거는. 우리가 누가 잘났다는 얘기 하지 말자. 사람은 다 잘났다.
그렇죠. 선생님 즉 문학이 대등하고 문화가 대등하는 데는 독일 뭐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얘기는 대단히 당연하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 이상론으로 끝날 우려가 있는데 아니요, 이상론이 아니란 게 일본 학자가 마주 앉아 떠드는데 그게 왜 이상론이에요? 아니 선생님 근데 이걸 이제 문학을 이제 정치사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문학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문화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문화사의 중심에 문학사가 있다는 얘기야. 문학을 통해서 문학은 대등한 것이니까. 문학은 대등하지. 예. 문학은 대등하지 않은 놈도 있지만은 대부분 대등하고 문학 대등하지 않으면 정치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주류는 아니라고. 정치를 예측하는 문학도 있어요. 그건 주류가 아니야. 문학은 상하가 대등하고 남녀가 대등하다고 하는 것이 문학의 주류예요. 문학은 대등하고 그리고 역사란 것이 예를 들면 무슨 민족주의, 그다음 국민국가주의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간이 탄생했는 배경에는 잘못된 교육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래요. 우리가 먼저 교육을 고치면 우리 국민 개개인은 천하무적이에요. 그렇죠. 초등학생도 이렇게 생각하면 천하무적이요. 우리 초등학생이 다른 나라 석학보다 훨씬 힘이 세요. 자, 이렇게 교육을 바꾸는 것은 우리를 잘하고 세상을 부리는 것, 이것이 천하무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싸워서 이기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천하무적이요. 저는 지금 이제 중등학교에서는 제가 중등학교 다닐 때는 국사와 세계사만 배웠거든요. 지금은 한국사도 배우지만은 세계사도 배우고 동아시아사도 배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학교에서도 전에는 개별 종교로 교과서가 나왔어요. 기독교 같은 기독교, 불교, 가톨릭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모든 종교학교는 기독교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종교라고 이렇게 교과서가 종교 속에 불교, 기독교, 이슬람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을 들으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역사학계에서도 많은 반성을 하고 교과서도 동아시아사를 가르치고 이러면 그 가르치는 내용이 그래봤자 동아시아가 정치사요. 이기고 지고 싸우고 뺏은 이야기야. 동아시아사가. 동아시아가 우리가 문명을 공유하고 같이 창조했다는 이야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종교 좋아요. 종교는 종교 문학을 가르쳐야 돼. 종교는 세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교단의 교리가 있어요. 교단의 교리는 전혀 배타적이요. 그리고 성자가 있어요. 종교의 배타성을 완화하고 민주가 가까워서 종교를 혁신한 성자가 있어요. 그러나 성자보다도 종교 문학은 훨씬 더 포용적이요. 그래서 종교를 가르치면서 각 종교의 문학을 통해서 종교를 가르치면 종교의 보편성과 상호응이 훨씬 더 드러나요. 내가 이슬람 문명의 이해라고 하는 것을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문학을 중심으로 했어요. 우리가 이슬람이 어떤 종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슬람 문학을 보자. 이슬람 문학을 우리가 정말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문학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문학은 사람을 분열시키지 않고 서로 가깝게 한다. 그래서 지금 문화사를 가르치되 문화사의 중심에 문학사를 둬야 된다. 그랬어요. 종교를 가르치되 종교 이해를 문학을 중심으로도 해야 돼. 그러니까 싸우고 뺏고 이기고 진 걸 가지고 동아시아사를 100번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아까 말했죠. 정치는 영토 한 또가리도 뺏으려고 싸우지만 문화는 아주 큰 거를 공유하고 있어요. 네. 그 영토 분쟁뿐만 아니라 요새는 문화도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 뭐 김치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문화가 우리가 먼저 창조했다, 우리가 원조다라는 원조 싸움으로 갈 수 있는. 먼저 창조한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옷은 누가 먼저 창조했어요? 사람들 다 옷 입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먼저 있으니까 누가 본다.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많은 문화적인 산물은 동시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동시적으로 자연 발생. 뭐 억서를 하는 놈은 잠은 우리가 먼저 잤는데 그거 보고 너도 잠자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억서를 해요. 연원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선루를 따지는 게 문제가 없어요. 연원과 선루를 우리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옷을 입었고 옷을 입을 때 상의도 있고 하의도 있고 외투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거 다 같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같은가 하는 것이 소중해요.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뒤집어 다 우리 거다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하게 두고 우리는 모든 것이 공유하고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해야 돼. 일본 사람이 일본이 잘났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잘났다 못났다는 게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느냐 하듯이 중국 사람 보고 그게 연원이 어떤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저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주신 말씀은 문명의 공질성 이게 핵심이고 문화도 네. 공유하고 그렇지만 그 김치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족문화적인 어떤 창안이지 않습니까? 그 상호 관계를 다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의문이 그러니까 이런지 한국의 김치, 일본의 쯔케모노, 중국의 짜이, 서양의 무슨 올리브 김치 이거 같아요. 다 채소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보관하고 먹어요. 사람 다 그렇게 해요. 그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중요한 거죠. 서양 사람도 그 올리브 김치 해요. 올리브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거나 우리 김치나 그게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보다 서로 같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사람이 먹는 음식을 딱 분리해보면은 주식이 있고 부식, 고기 있고 채소고 그 중에 하나가 채소 절임이에요. 채소 소금 절이요. 일본 쯔케모노랑 그거잖아요. 채소 소금 절임을 다 먹어요. 그 사실을 말해줘야 되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돌려야 돼요. 채소 소금 절임의 공통적인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본과 한국과 중국 것이 뭐 다르다. 예, 다르다는 것보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 오이지라는 거 있죠. 오이지는 일본의 쯔케모노하고 더 비슷해요. 채소 소금절임이잖아요. 우리나라 오이지는 서양의 피클, 오이 피클이나 일본의 쯔케모노하고 거의 같아요. 그럼 오이지는 어디서 왔느냐? 서양에서 왔나? 여기서 왔나? 이거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또 채소 소금 절임을 하는데 소금만 절이느냐? 다른 양념도 넣느냐 하는 건 다음 이야기예요. 우리는 김치 담을 때 다른 양념도 없고 더군다나 젓갈을 넣어요.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류의 식생활을 비교할 때 크게 같은 거, 또 중간 정도로 같은 거, 아주 다른 것을 이렇게 다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싸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자, 안녕히 가서 물을. 저도 뭐 같은 맥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이 나온 게 요새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 중국에서 자꾸 뭐 그런 주장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를 좀 정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를 좀 선생님이 예, 그래서 일본서는 학자하고 토론을 했고 중국에서는 강연을 하면 이제 학생들이 막 물고 늘어져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중국 학생들이 막 물고 늘어지다가 다 나가 떨어져요, 그냥. 예, 이기려는 생각이 없으면 다 이겨요. 이기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기고 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을 땐 다 이겨요. 현실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면은 그쪽 때문에 뭐 관광지가 되고 현실적인 그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이익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닐까요? 작은 이익을 다투지 말고 가진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디서 생겼느냐 이거 가지고 국적 다툼 안 해요. 그렇죠. 경제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경제도 같이 경제는 지금 합작해서 번영합니다.
어떤 나라도 자기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발전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전부 서로 의존하고 얽혀 있어요. 내가 요거를 하면 저쪽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면 자기도 타격받아요. 예, 서로 얽혀서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국산으로 하는 경제는 있을 수 없고 그런 발상은 지극히 어리석어요. 지금 말씀 들은 거는 이렇게 김치나 한복이나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싸우는데 그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 지금 제안해 주신 거 저도 참 감동하면서 이 불탑, 첨탑, 종탑을 비교하는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그런 싸움을 아니 뭐 실천 딴 게 없어요. 우리는 교육을 이렇게 바꾸자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바꿔요. 남들은 어떻게 간에 이렇게 바꾸어 보면은 우리 국민 개개인은 일당백이요. 그러면 우리만 손해일 수 있는데 일당백이라니까. 일단 우리 초등학생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초등학생이 외국에 대석학한테 다 이겨요. 손해일 수 있는데 근데 한일 경제 문제 한일 요새 반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대 지금 중등학교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상당한 대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럼 좋아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더 의도적으로 바꿔야 되고 국사라는 과목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역사라는 과목으로 가르치되 그 내용의 절반 정도는 문학사라야 돼. 역사가 문학사라야 돼. 문학사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역사라는 과목에 문학사가 많은 자를 차지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교사를 길러낼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제 주장이에요. 대학의 학사 과정에는 전공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전공이 없어져야 돼요. 이것저것 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분야를 나누어서 공부하는 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알고, 문학도 알고, 종교도 알고, 정치도 알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아는 사람을 길러내서 교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초등학교 가르치는 것도 박사과정 가르치는 사람이 다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 해야 돼. 초등학교 가르치는 사람은 덜 알고 대학원 가르치는 사람 많이 안다 아니죠. 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등한 능력을, 동일한 능력을 하죠. 대등한 능력을 가져야 돼. 너무 파격적인 일을 같은데 당장 실행할 수 있고 실행하면 공황한 공상이 아니라 이익이 바로 나타나요. 이익이 바로 나타나. 지금은 초등 교사들은 느르게 알고 대학 교수들은 깊이 알고 아니, 다 넓게도 알고 깊게도 알아야 돼. 다. 깊게, 넓게 알아야 되는 거는 모두 다. 그러니까 학자라는 사람들이 좁게 들어가는 거 있죠. 정말 일본식이요. 일본 전공. 그게 뭐 요새 그 한일 역전의 책에 나오는 자기가 외교사를 하는데 일본 외교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는 60년대를 전공하는 사람은 70년대에서 전혀 몰라. 내 전문이 아니라서. 그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방법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구체적인 거, 개별적인 건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걸 전체를 조망하면 돼요. 전체를 조망하는 건 인터넷이 못해요. 크게 아는 건 몰라요. 예, 세부적으로 아는 건 다 있어요. 그걸 머릿속에 얽혀 있어서 학자라고 하는 시대는 갔고, 그걸 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시대도 갔어요. 그런 거, 잘못 이야기하면 학생이 즉시 인터넷에 찾아보고 선생님 틀렸습니다 하고 그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지 않고요. 요즘은 완전 무시합니다. 막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크게만 큰 이야기만 해야 돼. 큰 이야기도 아는 체 하지 말고 학생하고 토론해서 학생이 더 알도록 네가 더 잘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더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정말 무시당해. 진짜 인터넷에 없는 거 가르치면 애들 바짝 긴장. 그렇지. 자, 그다음에 동아시아 연합의 순서로 갑시다.